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서울역과 안양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스페이스 쉐어 3층 3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많이들 와주시고요. 일요일은 제가 안양 상공회의소로 가겠습니다. 안양 오랜만에 가네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지금 같은 순환매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장 출발은 좋았습니다. 시가 뜨면서 출발했는데요, 밑으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에 4%대까지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은 1.6%대로 마무리가 되어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강후약 장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만 전체 그림으로 본다면 하락이 멈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은 조금 하락세가 둔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대신에 이제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둔화되었다는 것이 하락이 끝났다라는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계단식으로 또 떨어지는 그림으로 진행될지는 약간의 변수긴 하지만, 지금 느낌으로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바닥일 것 같다. 밀려도 크게 안 밀리고 이제는 반등이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하락의 끝자락쯤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증거로는 역시나 소형주 차트가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도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기서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갭으로 떴던 자리가 보통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많이 못 빠지겠죠. 그래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갭으로 떴던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많이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보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그림인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큰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엄청나게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AI 관련주부터 해서 엔비디아 관련주 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이크래프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고객사로 알리바바 또는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KNR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바이오 인프라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로 저가골 공략, 저가야 동전주, 천원 지폐주, 그리고 품절주 이런 거라서 급등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썸에이지나 밑으로 가다 보면 셀리드, ICH, 오브젠, 그리고 파이오넥스까지 전부 다 이 우리가 저가 관련주, 동전주 이렇게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을 통해 가지고 상패 위험에 있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급등 나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이 기업들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기업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날씨 관련주죠. 위닉스라든지 바세코 이런 기업들이 요즘 폭염 때문에 이제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바세코 또는 위닉스와 같은 제습기라던가 창문형 에어컨 이런 것들을 파는 기업들, 냉방 가전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마음 AI라든지 가온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 M83 이런 신규 상장주이면서도 이제 품절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시각 효과 이런 쪽들도 급등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라든가 알트라와 같은 이런 인공 영상 또는 원격 의료 AI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게 역시 네이버겠죠.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엔비디아가 1.5조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 이 기업이 지금 35조니까 1.5조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물량이 지금은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거 아직까지 저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라는 뜻은 아니겠죠. 충분히 좀 조정이 들어갔을 때 사거나 미리 모아가는 관점이 참 좋지 않았나. 그리고 이걸 살 바에는 사실 카카오 같은 거 모아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그 습관 자체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이 좋다라고 했어도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에 좋다고 했던 거지 지금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지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들도 움직일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강하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들이 네이버 말고도 이제 우리 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금융주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최근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AI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AI 관련주들이 역시나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식품 관련주들도 사실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관련주들은요 경기 상관없이 조금 실적이 좋은 특징이 갖고 있고 요즘에 K-팝, K-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 한국 음식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율이 높은 게 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같은 이런 기업들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400억대에서 5천억대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했고 매출도 1조에서 3조로 증가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식품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양식품은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살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이거 또 변동 대응해야 되고 차트 보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오지 않은 식음료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런 식으로 적응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일하나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올라온 종목을 자꾸 사라 하거나 추천하거나 거기서 트레이딩 관점 맥점을 잡는다 기법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진 않지만 제 뜻을 알고 저의 투자 방식을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의 투자 방식은 아마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간 종목을 사거나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적극 권유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올라오지 않은 종목 아까 봤던 카카오처럼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하거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는 셀트리온 같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전 좋다라고 하잖아요. 올라갈 종목을 좋다고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올라간 종목을 좋다고 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개나 소나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남들 다 하는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미리 잡고 편안하게 기다릴 줄 아는 지식과 확신과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분석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랫동안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지금은 짙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순환매가 돌고 있다, 돈은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과거에까지는 순환매가 돌기 전에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제 걔들이 버텨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제발 좀 그만 내려가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길어봤자 다음 주 정도면 제 생각엔 이거 하락장의 조정의 끄트머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역시나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을 때 순환매 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순환매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거, 순환매 장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번에 역시나 서울역에서 그리고 안양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